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개회됐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계속되며 회의 안건으로는 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안, 용인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97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 의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을 맞아 22일 문해회관에서 박승원 부시장과 황신철 시의회 부의장, 직장 민방위대장 등 민방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평소 국가안보와 재난 극복을 위해 민방위 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김양장동 제7통지역 민방위대 박정환 대장 외 28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2부 순서로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민방위에 대한 시민들의 새로운 인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는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의료보험 시행에 따른 업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도 지역 조합마다 보험료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질 뿐 아니라 보험급여도 확대되는데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일 이내에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납부기일을 넘기는 분들을 위해 시중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기중한 시간과 비용도 덜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도 종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대별 산정 방식은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으로 산출하고 5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부담 능력과 형편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좀 더 부담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토록 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용인지사 전화 336국에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고 10월 28일까지 잇따라 개최할 계획입니다. 97, 98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업체, 또 종업원 50인 이상인 업체 등 모두 470개 기업체에 대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고 이들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 수해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농수산물과 추석 성수품 등 24개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 상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매점에서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와 불법 계량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을 주고받을 시에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차분하고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적발 시에는 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332국에 9898번이나 용인시 민간소비자 고발센터 338국에 3303번으로 신고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범죄 발생률이 평소보다 50%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지내기 위해 귀향길을 떠난 가정을 대상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집을 비울 때는 사전에 파출소 또는 이웃에 알리기 바라며 이때 보관 중인 어음이나 수표 등의 기중품은 은행 또는 파출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문과 창문 등은 단단히 잠금 장치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내 집같이 단속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의심 가는 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가까운 파출소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떡 만들기와 추석 상차림에 대한 공개 강좌가 24일 농촌지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맥을 잇기 위해 지난해 향토 음식에 관심 있는 회원 80명이 모여 그동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개발 요리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광자에는 공중음식 연구가 이효원 강사를 초빙해 추석 상차림을 익히고 명절날 쓰일 꽃송편과 오징어 꽃전, 밤대추초 만들기를 회원들이 직접 실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살림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시는 문화교실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강에 들어간 문화교실에는 매주 수요일엔 자녀 논술과 독서 지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독서 방법과 어린이 독서 지도 방법, 구연 동화 등의 알찬 내용을 가지고 아동문학가 이은경 씨의 강좌가 펼쳐집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서예 기초 이론부터 실기에 이르기까지 서예 교실이 운영됩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집에서 그냥 책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뒷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체크하고 싶어도 그 방법론적인 걸 잘 몰라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구나 그런 방법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강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느끼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강좌도 주부들이 호응도가 좋은 걸로 봐서는 좀 더 많은 강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일어라던가 영어라던가 어차피 국제화 시대니까 그런 회화 계통의 그런 강좌를 기왕이면은 열어서 어떤 책의 그 다양성, 그 외국 서적 같은 것들도 주부들이 좀 편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외국에 이제 나가서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혈을 기울여 한 획 한 획을 그어가는 주부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가락을 다시 찾기 위한 제4회 학생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8일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무용과 가야금,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4개 부문에 걸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22팀이 참가했습니다. 경쾌한 우리 가락에 맞추어 어린이들의 깜찍한 율동이 선보였는가 하면 옛날 우리 여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고전무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락에 심취해 온몸으로 사물놀이를 펼치는 순간엔 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날 한국무용 부문에는 수지고등학교 김주현 양이, 가야금 부문에는 수지고등학교 김지숙 양, 사물놀이 부문에는 백봉초등학교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시는 24일 시립도서관에서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9월에 실시되고 있는 이날 강연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설 봄날로 유명한 임철우 작가를 초청해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소설 창작 기법 등을 3시간에 걸쳐 강의했으며 작품 성향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임철우 씨는 이미 소설 아버지의 땅과 등대 아래서 휘파람, 그 섬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위기가 들뜨고 또다시 과소비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을 차려서 차분하고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